해가 바뀌면 좀 그런 식으로 좀 네. 뭔가 새로운 제2의 개국이다. 네, 폴리 TV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맹활약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그 25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무죄. 핵폭탄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전국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꿔야 될 정도인데 우리 장 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저도 상당히 좀 충격이었고요.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적인 위험도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거다. 어떠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수준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하고 배지도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무죄가 나와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권에 있는 분들은 진짜 거의 멘붕이에요, 멘붕. 보수에서. 네. 이걸로 이 징역형 유죄가 되면 이재명은 완전히 이제 제압당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게 무죄가 나와 버렸으니 또 다른 4개의 재판에서는 좀 시간을 질질 끌거나. 그렇죠. 대장동이라든지 이건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2심에서 또 선거법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대선 출마하네? 그러면은 대통령은 이재명이네? 이런 두려움이 서서히 싹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공직선거법 1심은 또 이거 180도 달랐어요. 달랐죠. 그때는 다들 유죄 넣으더라도 벌금형이다. 그렇죠. 벌금형이 300이냐 500이냐.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100만 원 미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라고 봤는데 그럼 또 그 부분에 징역형 1년하고 2년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유죄로 이 위정교사는 맞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 때도 그때 판사가 위정교사는 소명된 걸로 본다. 소명된 듯 보인다. 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위증한 사람 유죄고 처벌 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 했다라고까지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의성이 없으니까 위증 교사 아니야. 무죄야.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맞나? 근데 저는 공직선거법 1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네, 맞아요. 낙선한 후보의 허위 사실, 그것도 상대방을 갖다가 당선시키기 아니라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한 허위 사실은 본래 약합니다. 더. 그것도 낙선한 후보를 징역형 때렸다. 이건 사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심 판결도 이 뭐야? 이랬는데 이번에 또 무죄도 또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요. 야, 역시 우리 사법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판사 마음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런 형식의 뭐 위증 교사가 무죄가 나온다면은 앞으로 위증 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계속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텔레그램으로 변론 유지서 보내줄 테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이게 위증교사지.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위증으로 그 사람은 벌금 500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아이러키합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저희가 뭐 사법의 영역까지 뭘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공직선거법 1심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낙선한 후보의 당선이 되기 위한 어떤 허위 사실을 징역형 때린 예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위정교사의 그 무죄 같은 경우도 위정은 한 사람은 이렇게 유죄를 받았는데 그 사람 위정을 왜 했느냐 그러면은 이게 그 부분은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다. 이거는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법 판결도 민주주의에서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거하고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 대표님 하나만 더 짚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판결이
이 사법 질서를 오히려 사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냥 판사 개개인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마음대로 판단을 해 이게 맞는 것인가? 저는 이런 말하면 저도 약간 살떨리는 감은 있는데 우리가 법조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법조개혁, 경찰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법개혁입니다. 네.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 법조개혁이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금방 이야기한 대로 판결 날 때마다 이거는 정치 판단 아니냐.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 되면은 이거는 이 법치주의가 이 정립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대표님. 무리한 기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보복 기소는 맞는 것 같아요. 22년 전에 그 뭐 위증교사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기소한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심 공직선거법 판결 그 전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 네. 부분에 대해서 이 여론에서 그동안 쭉 나타났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정당한 수사다가 40% 중반, 이거는 맞아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다가 30% 중반이었어요. 오히려 정당한 수사가 10% 높았거든요. 네. 근데 1심 판결 이후에 보면은 두 개가 44, 40 뭐 이렇게 비슷해요. 똑같았어요. 딱 네.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리한 수사가 그 1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10% 정도 사람들이 이 판결은 문제 있다고 더 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 정치 사법화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법부가 앞으로 정말 그 법리만 보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그 위정교사 1심 판결에서 정치판은 엄청난 지금의 세월이 쌓여 있어요. 전부 다 겉은 조용한 것 같지만 네. 우리 장 소장도 지금 이제 멘붕이 왔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이게 네. 도대체 지금 여권은 어느 정도 지금 충격을 받는 겁니까? 거의 뭐 당황 수준이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는 다음번 2027년 대선의 선택지에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장 위험가 높은 게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네. 그러면 우리 죽었네. 이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게임이 아니고 그냥 전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되면 우리 죽었어. 거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건강하지 않은 정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은 대단히 유능한 정당이었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모인 분들이고 중상층, 서민, 소수, 약자 그분들을 위한 정당을 추구를 했었고 IMF를 극복을 했고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어낸 그런 정당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이 유죄 그러면 큰일 났다. 이 사법살인 사법부인 나쁜 놈들 이러고 있고 이재명 무죄 그러니까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 와 만세. 이재명의 유무죄에 따라서 당이 완전히 뭐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정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유무죄에 따라서 환호하고 또 실망하고 비판하는 거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허약하잖아요.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에게 본인 재판 안 겪어봤는가 봐. 저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봤지. 검찰 조사까지 재판장까지는 하고 곧 가요. 곧 선고 받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곧 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과연 민주당이 그 우리가 바라는 민주당 정통적인 민주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초석을 닦고 갈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온 민주당으로서의 평가는 좀 있다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 네. 어쨌든 기사회생했습니다. 기사회생하고 민주당도 기세등등하고요. 제가 월요일 저녁 토요일 날 그 집회 참석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뭐 사생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오. 다들 월요일 날 징역형 유죄를 예상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자기들은 테러가 없다. 네. 이제는 뭐 전쟁이다. 예를 들면은 정말 군합반을 다시 하면서 무기를 이렇게 다시 장전하고 재정비. 예, 그리고 이번 토요일이죠. 이번 토요일부터 이제 진짜는 뭐 나라를 구하는 구국 전쟁에 나서겠다. 이런 각오더라고. 아, 근데 민주당도 웃겨요. 이재명 대표가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 한 것도 아닌데 22년 전에 지극히 개인적인 비리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왜 당의 운명을 왜 다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거리투쟁을 장애투쟁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더욱더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반성을 해야지 민주당 그냥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권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약간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은 공직선거법 유죄를 받았던 그거는 조금 다르지만 위정교사 부분은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민운동.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네. 그 시민운동이 본인이 성남시장 되기 위해서 KBS PD를 이용한 거다. 그때에 검찰 공소장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도 다 그렇게. 그냥 단순히 취재를 KBS 기자가 하는데 협조해주기 위한 사칭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가 성남시장 되기 위해서 당시 현 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KBS 기자를 이용했다라는 것이 검찰 기소장과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소장님 하면 안 돼요. 검소장하고 판결문 참 있잖아요. 근데 그 검소장 판결문을 잘 믿는가 봐요. 아니,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막 민주당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뭐 민주당의 민주화 아니면 민주당을 지키는데 그러한 혐의를 갖고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위태위태하게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제 말은. 아니 이제 대장동에 시장으로서 직무 때문에 그랬던 거지만 네. 위증교사 부분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시장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얽혔던 건데 그 부분이 또 진실은 모르는 겁니다. 각각 주장이 지금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크게 보면은 민주화운동을 한 거죠. 그 본인이 그리고 그때 결의했던 사람들이 그 정성호 의원 사법연수원에서 우리는 그 각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과 결합된 어떤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민주화에 기여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지금은 문병호 의원이 국힘 가 있죠. 민주당에 있었던 문병호 의원 이렇게 다들 결의를 해가지고 했던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펴발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았어. 지금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저도 이야기했어요.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면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플랜 B도 더 잠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랬을 때 이재명의 어떤 일극체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가운데서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는다 보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사법 리스크는 계속 위험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8일 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두 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용 부원장 네. 상고심 네. 그리고 김인섭 씨에 대한 상고심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백현동 문제잖아요. 네. 다 이재명 대표랑 관계된 거라서 거기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그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29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불법 사건 관련해서 거기서도 상고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항소심이죠. 네, 항소심. 예. 상고심, 항소심 그렇게 같이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 이화영 부지사도 징역형 또 유죄를 받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됐다, 연루됐다, 미리 알았다, 사후에 보고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또 유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5개가 기소당했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5번의 재판을 거쳐요. 근데 지금 2개만 끝났지 앞으로 13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판결이. 예. 위험도가 높아요. 이거는 all or nothing 게임이에요. 대표님 생각해보세요. 5개 기소 당했어요. 4개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1개가 피선거권 제한형이 나오게 되면 이건 대권 출마 못해요. 배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위험도가 낮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게 저는 이 죽기 일보 직전에 기사회생했다 표현하는 거죠. 이게 사법리스크가 없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엄중하게 앞으로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현재의 그 전국에서는 이 기사회생해가지고 그럼 맞아요. 전국의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됐다. 네. 주도권을 쥐게 된 거는 이유는 뭐냐? 여당이 이 사이에 쇄신을 이끌어 나가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다 내분 와중에 빠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사회생한 민주당이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된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네. 만약에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가 된다면 민주당의 주도권은 더욱더 확실해지겠죠. 그건 어떻게 예상합니까? 지금 늦췄죠. 지금 민주당.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가 될 수 있나? 트럼프가 꼭 4개를 재판에 됐다가 지금 살아났고 지금 검사들이 보니까 전부 다 뭐 취소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기소했던 걸 갖다가 뭐 임기 끝날 때까지는 중단을 한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재판 리스크에서 벗어났어요. 트럼프가. 그럼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것도 아마 2심 무죄 영향일까 1심 무죄 영향일 겁니다. 유진교사 무죄 영향이 됐건 가도에는 금방 말한 그 첩첩산중에 그 질곡을 벗어날 수 있나 뭐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대선 6개월 전까지 2심 판결이 안 나거나 대선 6개월을 앞두고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선거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6개월 정도면은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후보된 사람은 의차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어. 그런데 2심 판결까지 유죄를 받았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처럼 시간을 질질 끌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재판이 유야무야 되는 그런 형식도 민주당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공직선거법 1심에서 그 유죄난 게 중요하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이거는 100만 이상이면은 피선거권이 그 의원직 민주당도 434억도 도로 이렇게 반환해야 되고 거기다가 본인이 당대표 자격도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다 없어지죠. 그 정도로 엄중한 건데 그래서 그것을 위헌 법률 제정 신청. 재정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은 스톱되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 진행이 스톱되니까 시간을 벌 수 있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 그건 묘수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유정교사 1심이 만약 유죄가 났으면은 이 위원 그 재정 신청을 했을 때는 국민의 비난을 받죠.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1심에 대해서 그걸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감행할 것 같아. 근데 허위사실 공표를 해가지고 배지 떨어지고 출마 자격이 제한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 당사자 일이라고 저런 식으로 공당의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의 길을 걸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하면은 정말 우리가 헬 조선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트럼프 때문에 헬 아메리카가 될 것이다. 네. 미국의 지옥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계가 암흑 속에 빠질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세계 경제도 엉망이 돼버리고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제가 늘 추천하는 게 네. 사법 리스크는 네. 사법적인 대응으로 해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로서 전국 운영이라든지 또 대권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길로 나서라. 네. 이게 이전에 제가 당 대표도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해결하고 당의 활력을 찾는 길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그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게 2기 당 대표가 된 마당에 지금 당 대표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그 길로 가라. 하지만 사법 문제의 사법적 대응은 따로 해라. 재판 대응은. 그래서 방탄국회, 방탄정치 뭐든지 방탄자가 붙으면은 그게 지금 다 통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당도 망가뜨린다. 우리가 여야가 상생의 날개로 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건데. 그래서 그 점을 갖다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온 당이 나서가지고 그 사법 리스크에 전면적으로 나서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문제 제기는 했지만 자기 받은 많은 혐의 대부분이 당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그렇죠. 거기 당이 모두가 나서서 하는 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억압 수사, 예. 그런 것 때문에 명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재판의 시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위정교사 1심에서 무죄도 나왔으니까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판결에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유리한 판결에.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 사법부를 믿는다라고 위증교사 선고 나오기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입장을 본인에게 불리한 선고가 나오더라도 계속 견지해야 된다. 사법부를 다수다수의 지위와 거리에서의 여론으로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장성철 소장을 정무수석으로 영입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